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, 오늘은 로쿠 이야기입니다. 이게 한때 490달러까지 치솟았다가 정말 무섭게 90% 이상 하락하면서 투자자들 애를 많이 태웠던 주식이죠. 그래서 과연 2030년까지 이게 정말 10배 성장할 수 있을까? 이 롤러코스터 같은 주식의 미래를 오늘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현재 주가가 고점 대비 여전히 80% 이상 낮은 수준이잖아요. 기대와 현실 사이 그 간격을 좀 좁혀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. 네, 오늘 살펴볼 분석 자료가 바로 그 점을 다루고 있는데요. 로쿠의 사업 모델, 그러니까 그 스트리밍 기기 파는 거 학력, 자체 OS 생태계, 그리고 광고 플랫폼.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10배 성장이 진짜 가능한 이야기인지 따져보고 있습니다. 맞아요. 저희가 그냥 정보만 요약하는 게 아니라 이 분석이 진짜 뭘 말하고 싶은 건지 그 핵심을 한번 짚어보자는 거죠. 자, 그럼 일단 루쿠가 가진 잠재력부터 좀 볼까요? 자료를 보면 일단 스트리밍 시장 자체가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기존의 케이블 TV 광고 예산이 이제 디지털 광고 쪽으로 엄청나게 넘어오고 있고요. 네, 바로 그 거대한 흐름 위에 로쿠가 딱 서 있는 거죠. 그래서 기기랑 OS, 광고 플랫폼 이걸 다 묶어서 사용자, 광고주, 컨텐츠 회사까지 연결하는 이른바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죠.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플랫폼 가치가 더 커지는 그런 효과요. 이걸 노리는 겁니다. 맞아요. 캐시우드 같은 유명 투자자도 한때 이런 성장 가능성에 되게 주목했었고요. 네, 그래서 이 분석은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2030년까지 10배 성장, 그러니까 주가로 치면 한 900달러에서 1000달러 이상, 이게 정말 가능할까? 이걸 여러 시나리오로 보여줘요. 가장 좀 어둡게 보는 시나리오는 연평균 5% 성장하는 경우인데요. 이러면 2030년 주가가 한 180달러 선에 머물 거다, 이렇게 보고요. 연 5%요. 오, 상당히 낮은데 그 이유는 뭔가요?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점, 그리고 하드웨어 판매는 사실 마진 압박이 심하거든요. 거의 남는 게 없거나 손해볼 수도 있고요. 경쟁도 엄청 치열하잖아요. 네, 맞아요. 경쟁 심화, 이게 큰 이유죠. 이제 중간 정도 시나리오는 연 9% 성장해서 약 280달러까지 보는 건데요. 280달러? 네. 이건 광고 수익이 매년 한 20%에서 25%씩 꾸준히 늘어나고 해외 시장 개척도 좀 성과를 내고 또 사용자 한 명당 평균 수익, 그 ARPU라고 하죠. 그것도 증가한다는 가정하에서예요. 그래도 꽤 긍정적인 가정이네요. 그렇죠. 근데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정말 인상적입니다. 연 14% 이상 성장해서 400달러를 훌쩍 넘는다. 와, 400달러 이상이면 지금보다 한 5, 6배 이상인데요. 네, 이건 거의 로쿠가 전 세계 스마트 TV 운영체제, 그러니까 CTV OS 시장을 거의 지배하고 AI 기반 광고 같은 걸로 수익을 막 극대화한다. 이런 아주 이상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는 거죠. 야, 근데 이게 또 꿈만 같지는 않은 게 이 분석이 여기서 딱 현실적인 목소리를 내더라고요. 맞습니다. 월가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해보면 사실 10배 성장은 매우 매우 어려운 목표다,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. 자료가 말하는 건 그 팬데믹 시절의 10배 성장이라는 꿈과 월가의 현실 사이에는 좀 큰 간극이 있다. 이런 거네요. 그렇죠. 분석가들은 아무래도 꿈보다는 현실에 좀 더 무게를 두면서 2030년 주가는 한 150달러에서 400달러 사이. 범위가 꽤 넓네요. 네. 근데 대체로 보면 한 200달러에서 300달러 선. 이 정도를 좀 현실적인 범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많아야 한 2배에서 4배 정도 성장. 그것도 사실 쉬운 건 아니라고 조심스럽게 보는 거군요. 네, 맞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쿠가 기댈 수 있는 성장 엔진, 이건 분명히 있습니다. 어떤 것들이죠? 아까 말씀드린 스트리밍 산업 자체의 성장, 그리고 로쿠 OS 생태계 확대, 이게 있고요. 특히 주목할 만한 게 하드웨어 전략인데요. 하드웨어면 그 스트리밍 기기 말씀하시는 거죠? 네, 그 기기 판매에서는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 사용자 수를 늘려서 플랫폼에 묶어두려는 거예요. 일종의 미끼 전략이군요. 그렇죠. 장기적으로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거죠. 여기에 유럽이나 남미 같은 글로벌 시장 공략도 중요하고요. 또 기술적으로는 AI를 활용해서 광고 타겟팅을 더 정교하게 하는 것. 그리고 최근에 월마트랑 손잡고 시작한 쇼퍼블 광고라고 해서 그거 봤어요. 광고 보다가 바로 물건 살 수 있는 거요. 네, 맞아요. 그런 새로운 시도들이 이제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거죠. M&A 같은 것도 가능성이 있고요. 하지만 항상 그렇듯이 이 밝은 면 뒤에는 또 그림자도 있겠죠. 자료에서 지적하는 리스크 요인들은 뭔가요? 가장 큰 건 역시 경쟁입니다.
뭐 아마존, 구글, 애플 같은 정말 거대 기업들하고 싸워야 하잖아요. 네. 그 회사들은 자체 플랫폼의 콘텐츠까지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. 그렇죠.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기기를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는 결국 광고 수익에 너무 의존하게 만든다는 약점이 있어요.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광고 시장이 확 얼어붙으면 좀 위험할 수 있겠네요. 네, 치명적일 수 있죠. 마지막으로 로크 자체의 오리지널 콘텐츠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사용자를 꽉 붙잡아두는 힘, 그 락인 효과가 경쟁사보다는 좀 약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컨텐츠가 없으면 아무래도 플랫폼을 떠나기가 쉬우니까요. 네, 종합해보면 이 분석은 로크의 플랫폼과 광고 사업, 이게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건 분명히 인정해요. 하지만 10배 성장이라는 목표는 지금 로크가 처한 여러 현실적인 벽들, 그러니까 경쟁 환경, 수익 구조의 약점, 컨텐츠 부족 같은 걸 고려했을 때 이건 좀 과도한 기대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. 결국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로크의 미래를 결정짓겠네요. 그렇죠. 그게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.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.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분석의 핵심 메시지는 결국 이거네요. 로크는 성장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매력적인 플랫폼이지만 10배 성장을 기대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. 현실적으로는 한 2배에서 4배 정도의 성장을 목표로 하되 그 과정에서 마주칠 여러 위험 요인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. 뭐 이런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따라서 이 자료는요, 10배 성장에 대한 어떤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로크의 진짜 강점과 약점을 좀 냉정하게 평가하고 앞으로의 전략을 예측하는데 꽤 유용한 가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중요한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.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질문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. 오, 어떤 거죠? 이 분석대로라면 10배 성장은 어렵다고 하더라도요. 혹시 현재의 성장 방정식을 완전히 뒤바꿀 만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게임 체인저는 없을까요? 게임 체인저요? 예를 들면요? 예를 들어서 그 하드웨어 손실 구조를 확 뒤집을 만한 어떤 혁신적인 기술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콘텐츠 부족 문제를 해결할 만한 아주 기발한 파트너십 같은 거 말이죠. 아, 그럴 수도 있겠네요. 네, 로쿠가 지금의 틀을 깨고 나올 수 있는 어떤 숨겨진 카드가 있지는 않을까. 뭐 이런 상상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.